이분들이 왜 이렇게 거주지 인근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냐면 좀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투자라는 게 마음 편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차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쪽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좀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거는요, 내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어떤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되나, 그 성공 투자 3원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제 볼게요. 자, 먼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최근에 모아던 역세권이든 신속이든 이런 지역이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다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지역이냐면 첫 번째로 인접 지역에 개발지가 있는 지역들이 좋습니다. 인접 지역에. 보통 최근에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이렇게 지정되는 거를 보면 주변에 개발지가 있으면 이렇게 인접 지역으로 개발이 확장되기가 쉬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신속이나 역세권 모아든 어찌됐든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생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근에 개발지가 있는 지역들이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요건에는 맞아야겠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노후도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사업의 법적인 요건에 맞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요, 어느 쪽에 투자하시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세요. 즉 거주지 인근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거주지 인근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냐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투자라는 게 마음 편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내가 차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어떤 입지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 자체가 틀립니다. 예, 최근에 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되거나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거나 이런 지역들도 보면 내가 A급지에 투자를 했냐, B급지에 투자를 했냐, C급지에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이 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A급지에 투자를 했고 C급지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재개발을 해요. 재개발을 하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아파트 공사비 똑같잖아요. 예, 아파트 공사비가 뭐 강남에서 짓던 강북에서 짓던 아파트 공사비는 똑같지만 나중에 내가 어떤 입지에 있냐에 따라서 아파트로 준공됐을 때 아파트 시세가 틀리죠.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입지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좋은 입지는 투자 금액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주 높다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불과 뭐 지금의 뭐 한강변 라인인 자양사동 아니면 용산 같은 경우도 불과 몇 년 전에는 몇 천만 원 투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상급지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입지에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제가 이제 이런 용어를 좀 많이 쓰는데 무임승차를 잘해라. 자, 어떤 거냐? 자, 내가 투자한 지역에 뭐 지하철이 개통이 돼요. 아니면 공원이 생겨요. 자, 이렇게 되면은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내 돈이 안 들어가고 주변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무임승차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점하셔야 됩니다. 선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예, 우리가 워낙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정보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요, 원래는요, 우리가 국지적인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어떻게 보면은 전달 속도가 상당히 느릴 때는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체 같은 경우도요, 가격이요,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뭐냐? 어떤 지역에 정비계획 수립한다? 그러면은 조금 가격이 올라요. 그다음 좀 있다가 또 정비구역 지정된다, 또 가격이 조금 올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향이 됐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는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요, 초기에 가장 많이 올라 버립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시장이 완전히 지금 판이하게 달라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선점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차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지역에 또 왜 또 이제 선점을 하셔야 되냐면 먼저 우리가 이런 지역은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버리거든요. 어떤 지역에 어떤 정비사업 위한 동의서 징구가 들어간다. 그럼 벌써 소액 투자 안 돼요. 예,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떤 지역에 1억 투자가 3억 투자가 되는 게 쉽나? 아니면 3억 투자가 6억 투자가 되는 게 쉽나? 당연히 1억 투자가 3억 투자 되는 게 쉽습니다. 3억에서 6억 투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격 곡선 자체가 초기에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두 번째, 좋은 입지에, 세 번째, 선점하는 투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